오늘은 시간선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시간선. 시간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마음의 시간선인데, 그냥 과거가 머리 앞쪽에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머리 뒤쪽에서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과거의 기억의 장소가 있거든.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눈을 감아 볼 때 어떤 과거의 기억이 머리 앞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머리 뒤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머리 앞쪽. 저 머리 앞쪽으로 마치 고속도로가 나는 것처럼 어떤 시간의 길이 쭉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까운 과거부터 먼 과거까지 쭉, 자, 시간의 어떤 선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쪽이죠? 저기 앞쪽,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머리 앞쪽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이제 거기 쭉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쭉. 좋아요. 그 시간선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볼게요. 어떤 색깔이죠? 색깔. 자, 그럼 느낌도 좋아요. 어떤 색깔에 어느 정도 밝기에 굵기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과거의 시간선이 앞으로 쭉 가는데 어떤 느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시각적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느낌은 있어요?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좀 퍼져 있는 듯한 느낌. 퍼져 있다는 느낌. 어쨌든 시간선이 있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냥 그게 상상의 시간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미래로 가는 시간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미래는 과거와는 또 다른 앞쪽에 있을 거예요. 자, 미래 시간선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 앞쪽 어느 쪽이죠? 자, 과거와는 좀 다른 방향일 텐데. 거기서 이제 앞쪽으로 쭉 펼쳐집니까? 좋아요. 일단 그 가상의 시간선을 바라보면서 내 몸이 시간선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을 해봐요. 자, 쭉 한 천장 10층 아파트 높이 정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과거 시간선을 바라보세요, 선생님. 그리고 과거 시간선 끝까지 비행을 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날아간다고 상상하세요. 다 날아갔으면 고개 갔다 가지고. 거기서 다시 현재 방향을 바라보세요. 현재 방향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자, 쭉 날아오세요. 자, 그냥 시간선 위를 내가 비행을 한다 생각하고 날아오는 겁니다. 다 날아오면 또 고개 갔다 가시고. 자, 이제 미래를 바라보세요. 미래 시간선 끝까지 또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면 또 고개 갔다 가시고. 네, 좋아요. 그 미래 끝에서 또 현재 방향을 바라봅니다. 현재 상공까지 날아오세요. 다 날아오면 또 고개 갔다 가시고. 좋아, 이제 더 높이 올라가 볼게요. 더 높이. 아래 시간선이 한 동전 크기로 작아질 때까지, 또 작게 느껴질 때까지 내 몸이 저 공중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합니다. 공중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충분히 올라가면 또 고개 갔다 갑니다. 네, 좋아요. 이제 아래로 내려오세요. 쭉 내려와서 지금 강의장까지 내려온다고 상상합니다. 강의장까지 다 내려왔으면은 고개 갔다 가시고. 좋아요. 이제, 자, 내가 회사에서 발표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만약에 회사에 발표를 하게 되면, 자, 만약에 긴장되고 떨린다면, 긴장 떨림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가 체크해 보는 거죠. 자, 회사 발표입니다. 회사 발표할 때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요? 가장 심한 정도를 90, 그보다 작은 정도를 7, 8 이렇게 쭉 매겨볼 때 얼마 정도죠? 7 정도. 자, 7 정도 느껴지는 이 긴장 떨림 발표 불안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일단 내용을 배제하고 선생님, 어떤 느낌으로 찾아가 보는 거죠. 혹시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 이후일까요? 느낌상 이전 같아요. 이전 같으면, 자, 5살 기준으로 볼 때 5살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5살 이후. 그러면 6살, 7살쯤 되겠네? 6살쯤 느낌이 강해요? 7살쯤 느낌이 강해요?
6살. 자, 6살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6살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셋만에 6살로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6살. 6살 땡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소리 다 좋습니다. 자, 6살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술 먹고 좀 화를 냈던 화를 내고 있네? 집에서 좀 안 좋게 싸웠던 기억이 누구랑 싸워요? 어머님이랑.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투고 계시군요.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투는 그 모습을 머리에 떠올릴 때 지금 느낌이 어때요? 어떤 두려움이나 긴장이 있나요? 그 1부터 10 중에 어느 정도죠? 심하네. 자, 그 장면 위로 내 몸이 올라간다고 상상하세요. 자, 몸이 쭉 올라가 10층 아파트 비행기 높이 정도로 쭉 올라갑니다. 그 현장의 시간선입니다. 아까 과거 시간선 생각했죠? 그 시간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으면 예 대답합니다. 자, 비행기 높이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지금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돼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웠던 그 6살 경험이 나한테 긴장이나 두려움을 유발시켰다는 점에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훈.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싸움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현재의 내 삶이나 앞으로 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아마 쌤 이런 게 있을까? 지금 쌍둥이 아들 딸한테 너무 잘하죠. 아마 친구 같은 아빠가 되었을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지금 너무 좋죠. 아마 자상한 남편이 되셨을 거예요. 그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성이 있었던 그 덕분에 우리 선생님은 자상한 남편이 되었고 또 친구 같은 아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정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배우거든요. 맞아요? 쌍둥이한테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었고 또 쌍둥이 엄마한테는 또 자상한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 되었으니까 이건 얼마나 큰 깨달음이자 큰 교훈이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교훈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그 아버지의 폭력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친구들한테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배려하고 이해심이 많은 그 사람으로 성장했잖아요. 그건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것 또한 아버지의 그 폭력성에서 그 반대를 배우지 않았을까, 그죠? 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아버지와는 좀 정반대에 좀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좀 깨우쳐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그 교훈을 주신 그 6살 때 아버지, 어머니의 부부싸움은 어쩌면 참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교훈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자, 더 먼 편안한 시간선 위로 비행을 하세요, 선생님. 6살보다 더 편안한, 뭐 5살 때도 좋고요. 4살 때도 좋아요. 더 편안한 상공 위로 비행을 합니다. 자, 비행을 했으면 예 대답하세요. 됐어요? 좋아요. 거기서 좀 전에 그 교훈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자, 이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자, 6살쯤에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큰 충격을 받고 큰 긴장, 불안, 두려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은 어쩌면 내 인생에 어떤 큰 교훈을 주는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른이 되면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고 또 자상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6살 때 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먼저 상대방 입장이 돼서 생각하는 그런 공감적 이해의 힘을 키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6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 일은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교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 깨달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6살대로 내려갈 거예요. 자, 셋만에 내려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6살대로 내려갑니다. 6살 때 엄마 아버지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지금 느낌 어때요? 지금 편안하죠? 편안하면 잘 됐어요. 좋아요. 이제 다시 시간선 위로 올라갑니다. 저 5살 때 시간선. 저 그 일이 발생하기 1년 이전에 5살 때 시간선 위로 쭉 올라가세요. 올라가셨나요? 그 시간선 위에서 현재 방향을 바라보면서 좀 전에 그 교훈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앞으로 1년 이후 6살 무렵에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 일은 인생 전반을 통해서 아주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은 자상한 남편이 되고 또 쌍둥이 아빠로서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관계에서는 항상 배려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공감적 이해를 하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랑이 넘치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깨우침과 교훈을 주는 엄마 아버지 부부싸움은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훈을 그대로 머리에 떠올리면서 현재 상구까지 비행을 해 오세요. 현재 상구까지 비행을 합니다. 다 왔으면 또 예 대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셨나요? 자, 현재 상태에서 선생님 회사에서 발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5 정도? 예? 5 정도 불안. 5 정도 불안이 있어요. 이 5 정도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 좀 체크를 해봅니다. 혹시 앞서 이야기했던 초3 때 그 선생님과의 어떤 일이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초3 때 그때로 한번 가봅니다. 셋만에 그때로 가세요. 자, 하나, 둘, 셋. 초3 때. 막 엄하시고, 나를 매를 때리고, 자, 공포로 분위기를 만들면서,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했던 그 초3 때 그 선생님을 머리에 돌려봅니다. 그리고 그 초3 때 선생님의 체벌을 받고 호흡 곤란이 왔던, 숨쉬기가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나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지금 느낌 어때요? 불편하죠?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 선생님의 어떤 눈빛이에요? 표정이에요? 아니면 그 몸짓이에요? 어떤 거죠? 첫 번째 끝나요. 좋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몸의 사이즈를 2분의 1 크기로 줄여 나가세요. 2분의 1, 2분의 1 계속 줄이고 줄여서 아주 병아리처럼 작게 만듭니다. 아주 작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눈을 강아지 눈빛으로 만드세요. 강아지 눈. 목소리도 강아지 목소리로 만드세요. 강아지가 막 짖고 있어. 자, 강아지처럼 생긴 아주 작아진 난장이 같은 그 선생님이 체벌도 하고, 자, 강아지처럼 앵앵거리면서 체벌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느낌 어때요? 불편함 있나요? 자, 더 작게 만들까요? 아주 어느 정도 작게 만드냐면 바퀴벌레처럼 작게 만드세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뭐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좀 그 선생님한테 혼을 좀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퀴벌레처럼 작아진 그 선생님한테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선생님?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나로 되돌아가서 그 작아진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응.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응. 틀릴 수도 있다. 문제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혼내시는지. 틀릴 수도 있는데 혼내시는지. 그렇죠. 그 학생들 틀릴 수도 있죠, 그죠? 우리 틀리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때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그때 선생님 나오세요. 나랑 한번 대화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었죠? 우리 김우영 선생님의 이야기.
그 학생들 원래 틀리면서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할 때마다 계속 손바닥을 때린다든지 무섭게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그러면 애들이 성장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생각한 적 있나요? 특히 애들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자존감? 어릴 때 선생님이 칭찬 한마디가 자존감을 얼마나 키워주고, 저 꾸지람 한마디가 얼마나 자존감을 짓밟는지, 영혼의 상처를 내는지 혹시 그 선생님 아시나요? 자,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변명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해봐.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엄하게 했죠? 무섭게 했죠? 내 스타일이 네? 그 나의 교육 방식. 아, 그때는 그런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한마디는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다는 거. 선생님의 영향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몽둥이를 때리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조성해버리는 순간 그 애들이 영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영혼. 즉 그 평생 동안 어떤 남의 눈치를 보거나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거나 소심한 성격으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우영 선생님 보니까 뭐 못난 것도 전혀 없거든요. 말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뭐다 좋은데 지금 회사에서 발표하는 것만 마음에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선생님이 그 손바닥 때리고 체벌하고 무섭게 해서 잠재의식 속에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이거는 김우영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죠. 김우영만 그렇겠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던 수많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영혼을 짓밟고 상처를 주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예? 한번 변명을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자, 변명할 게 없으면은 우리 우영이한테 진심으로 좀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선생님도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때리고 했다. 이렇게 내가 때린 것이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줄은 몰랐다. 이거 진심으로 좀 사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우영이 꼭 끌어놔줘. 선생님께서 사과 좀 해주세요.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자, 우영이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 그때 선생님으로 되돌아가서 정말 선생님이 몹쓸 짓을 했다라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 때린 거에 대해서 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음, 그게 틀릴 수 있는데 너무 강압적으로만 음, 교실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서 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우리 선생님도 애들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사랑을 매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 뒤늦었지만 우영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을 잘못 표현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네? 사랑을 잘못해서 미안해. 음, 우영이가 잘했으면 좋겠다. 음.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 잘했습니다. 제자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뒤늦게나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아요. 자, 그때 우리 우영이 나와 볼게요. 우영이 어린 우영이가 되세요. 초3 때 우영이가 되었어. 이제 우영아 저기 선생님한테 사과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마음이 어때? 좀 편안해졌어? 우영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처음 나왔을 때 응,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했었는데 응. 지금은 어때요? 지금 편해진 것 같아요. 아,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오케이. 선생님 사과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선생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반대로 안아드리는 거야. 선생님 사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선생님 저희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선생님. 안아드리고. 자, 이거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자, 이제 다시 정상으로 상상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초3 때 그 일을 머리에 돌립니다. 이제 느낌 어때요? 좀 편하지 않습니다.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면에서 천장 높이, 비행기 높이 쭉 올라가세요. 아까 시간선 있잖아요. 그 비행기 높이 시간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올라갔나요? 거기서 교훈을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의 음하고 어떤 체벌, 어떤 상처받았던 그 경험이 현재의 내 삶에 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미래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때 선생님의 엄한 가르침, 어떤 신체적인 체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김호영 선생님이 평화주의자가 되셨을 것 같아. 선생님 절대 폭력 좋아하지 않죠? 아마 모든 걸 평화롭게 소통하기를 원할 것이고, 또 사람들을 볼 때 아마 뭐 폭력성보다는 뭔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런 학교 선생님 위치의 어떤 리더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래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아래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 사랑으로 대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의 폭력성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세요. 따뜻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보통 정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배우거든. 그래서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초3 때 선생님이라면 그분도 어쩌면 감사의 대상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도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세요. 그 교훈을 그대로 가지고 초3 이전에 편안한 시간선 위로 비행을 합니다. 뭐 초2 때도 좋고 그 선생님 만나기 이전에 편안한 상공입니다. 가셨나요? 네. 거기서 다시 현재 방향을 바라보면서 좀 전에 그 교훈을 머리에 돌리세요. 자, 내가 초3이 되면 너무너무 엄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선생님을 담임으로 만나겠지만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평화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과 평화로움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그 선생님은 어쩌면 또 감사한 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다시 초3 때로 내려가세요. 초3 때 그 선생님을 또 머리에 돌립니다. 초3 때 강의장입니다. 그 초3 때 강의장의 그 선생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느낌 어때요? 느낌 없죠? 뭐 잘 됐어요. 다시 초3 이전에 편안한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초2 때쯤에 편안한 그 위치로 올라가세요. 그 편안한 위치에서 현재 방향을 바라보고 자 비행을 합니다. 현재 상공까지 비행을 하세요. 다 비행이 됐으면 또 예 대답하시고요. 이제 현재로 또 내려오세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다시 생각할게요. 만약 회사에서 발표를 하거나 또는 회의를 하거나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느낌 어때요? 자, 불안이나 긴장 떨림이 느껴지나요? 아니면은 편안하게 느껴지나요?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해졌다. 편안해졌다. 그럼 잘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내 몸이 시간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래 방향 시간선을 바라보세요. 미래 방향. 자, 미래에 어떤 시점으로 비행을 하는데 회사에서 발표를 아주 잘하는 그 미래 시점으로 비행을 할 거예요. 그게 일주일 이후일 수도 있고 한 달 이후일 수도 있고 1년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선생님? 어느 시점인지도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발표를 잘하는 미래 시점으로 비행을 하세요. 자, 비행을 하시고 이제 그 미래 시간선 아래로 내려가세요. 자, 거기서 발표를 잘하는 나 자신이 한번 돼봅니다. 발표를 아주 잘하는 미래의 나 자신이 돼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말이 술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사람들도 아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느낌 어때요? 잘하고 있죠? 자, 발표를 잘하는 그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기분을 충분히 느끼세요. 자, 이렇게 발표를 잘하는 미래의 시점에서 자, 현재 나를 바라보세요.
미래 시점에 현재 나에게 한마디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동안 회사에 대해서 발표, 뭐 긴장떨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나한테 자 충고나 또는 긍정적인 메시지나 용기를 주는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너는 언제나 최고였어. 최고였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미래 시점에서 바라볼 때 현재가 이어진 여러 시간선 속의 사건들을 본다면 뭐 6살 때 아버지 어머니의 뭐 부부싸움이나 또는 초3 때 그 스님과의 문제나 그 이후에 또 4학년 때 뭐 웅변대의 문제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자, 전부 선생님의 어떤 배움과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뭐 배움, 깨달음, 교훈을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더 크게 성장을 하셨고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모든 사건들은 감사의 순간이자 감사의 사건이네요. 그걸 이제 인식을 하면서 또 느끼면서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에서 이제 깨어날 준비를 하세요. 깨어나면 기분이 아주 좋고 자신감이 넘치고 또 말을 아주 잘할 것 같은 긍정의 느낌을 가지면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숫자 5세 5분의 1씩 깨어납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에 신기가 돌고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셋, 기분이 아주 좋고 뭐든지 잘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넷, 의식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이제 눈을 뜰 준비하세요. 5, 눈 떠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3중국 남아있는 이 긴장의 떨림이 6살 이전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 엄마 뱃속 아닐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이나 혈통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선생님 무의식 속에는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 혈통에 대한 기억도 저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 안에 있었던 기억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을 임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불안감을 느꼈거나 또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거나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임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엄마를 좀 못 살게 군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선생님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그 6살 이전에 뭐 1살, 2살, 3살 태어난 이후에 또 어떤 불안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내용을 갖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그냥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3중도 남아있는 이 발표에 대한 긴장, 떨림이 태어나기 이전에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느낌상? 태어나기 이전인 것 같아. 이전이면 전생 느낌이 강해요? 혈통 느낌이 강해요? 태어나기 전에 혈통도 있고 전생이 있거든. 어느 쪽 느낌이 강해요? 전생 느낌이 강하다. 자, 믿고 가보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지금부터 앞전 전생은 1, 그 앞전은 2, 그 앞전은 3 이렇게 쭉 숫자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을 때 3을 기준으로 볼 때 3보다 오래되었어요? 3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 2네? 앞전 1일까요? 그 앞전 2일까요? 느낌상? 2. 2. 자, 그러면 이번 전생, 그 앞전 전생이네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로 가보는 겁니다. 자, 셋만에, 자, 그 앞전 전생, 이생 전생으로 갑니다. 셋만에. 하나, 둘, 셋. 자, 문득 떠오르는 것에 집중하세요. 문득. 뭐, 느낌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보세요. 자, 내가 있는 곳이 산, 강, 바다 쭉 뭔가 떠오를 수가 있고요. 내가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동양인지 서양인지 보는 겁니다. 자, 나부터 확인해 볼게요. 나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느낌상. 남자. 남자인데 동양 남자 같아요? 서양 남자 같아요? 동양. 동양이면은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몽골 쪽 있거든요. 어떤 나라라는 느낌이 강해요? 자, 나라.
우리나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이제 일제강점기도 있고 조선 뭐 이게 이제 이생이면은 뭐 일제강점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선 후기일 수가 있겠네, 선생님. 맞아요? 지금 선생님 그 느낌이 어때요? 일제강점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선 말 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선 말 후기에 있는 것 같아. 자, 내 나이가 몇 살쯤으로 보이죠? 좀 느껴지죠? 13살? 3살? 13살 좀. 13살 정도? 자, 양반이에요? 평민이에요? 느낌상. 13살 소년인데, 양반집의 소년일까요? 아니면 평민집의 소년일까요? 양반집 같아요. 응? 양반집 같아요. 양반집 같아. 좋아요. 그냥 이거 느낌이에요. 그냥, 자, 아버지, 부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자, 아버지 하면 어떤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어요. 자, 또 올랐나요? 그 아버지가 지금 현재 누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겠어. 어머니 해보세요, 어머니. 자, 어머니 할 때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현생에 누구랑 또 닮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올랐나요? 뭐, 안 떠오르면 안 떠오른다. 그렇게 하시면 돼. 자, 13살 나이 이후에 어떻게 되나 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대중공포 발표 불안과 관련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13살 이후에. 자, 세만 이동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현재 문제와 관련된 전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지금 난 몇 살이죠? 13살. 그대로 13살? 자, 13살 어떤 일이 일어나죠? 13살 마음을 느껴봐봐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뭐 불안이 있나요? 혼자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내 옆엔 사람이 없네. 네, 주변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날 쳐다봐요. 제가 주변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반집 아들인데 왜 주변 사람들 쳐다볼까? 자, 핵심적인 원인이 뭔가 찾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아요. 길을 잃고 헤맸네. 부모로부터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집을 잃어버려요. 집을 잃어버렸어.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부모도 당연히 잃었겠죠. 맞아요? 네. 그럼 집을 잃고 부모도 잃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막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죠? 뭐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 장터. 네? 장터. 장터에.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집을 찾았나요? 아니면은 못 찾고 떠도나요? 아직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더 뒤로 가보세요. 그러면 13살 이후에 쭉 가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나 보세요. 자, 집을 못 찾고 혼자 계속 고아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네? 그렇진 않아요. 야, 그 뒤에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럼? 자, 누구 도움을 받아서 내가 부모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은 또 누군가의 뭐 양자로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또 그 당시 13살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뭐 지금 13살보다는 또 다르죠. 뭐 내가 그냥 독립적으로 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지금? 자,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혼자 사는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져요? 뭐 어떤 불안, 두려움과 관련된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또는 짠한, 네? 짠한. 짠한 느낌. 어쨌든 짠하다, 뭐 외롭다, 뭐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네, 그러니까. 그죠? 네. 뭐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막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자, 그 전생 위에 시간 섬유로 올라가세요. 비행기 높이 정도로 쭉 올라갑니다. 자, 비행기 정도 높이로 쭉 올라가세요. 올라갔나요? 거기서 교훈을 생각합니다. 그 집을 잃어버린 그 13세 전생의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집을 잃고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이제 독립적으로 고생하면서, 자, 사람들과 이제 별개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아마 혼자만의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은데, 그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버림받은 느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모든 삶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도 있었을 거죠. 그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 수 있겠네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 소통하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도 아마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걸 깨달았네. 그죠? 또 우리 선생님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친구도 많고. 그죠? 그리고 가족들도 엄청 사랑하시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생에서 이렇게 집을 잃어버리고 혼자 독립적으로 외롭게 떨어져서 버림받은 나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았던 그 전생의 삶에서 그 사람의 소중함,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소통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전생의 삶은 그러면은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한 일입니다. 자, 좋아요. 그 교훈을 그대로 가지고 그 전생 이전에 편안한 시간 섬유로 또 비행을 가세요. 그 이생보다 훨씬 더 편안한 그 이전에 시간 섬유로 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비행하셨나요? 거기서 현재 방향을 바라보면서 좀 전에 그 교훈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내가 이전 전생에서 자, 13살에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혼자 외롭게 자, 가족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전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자, 버림받은 느낌도 있고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느낌도 갖고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생을 통해서 나는 사람의 소중함, 소통의 소중함,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따뜻한 사랑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준 전생의 삶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셋만의 그 전생의 순간으로 내려갑니다. 셋만에 하나, 둘, 셋 내려가세요. 이제 다시 그 13살 소년을 바라보세요. 지금 느낌 어때요? 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좋아요. 그거 확인하고 다시 그보다 이전 편안한 시간선 위로 올라가세요. 그 전생 이전의 편안한 시간선 상공입니다. 거기서 현재 방향을 바라보면서 좀 전에 그 교훈을 머리에 떠올리세요. 나는 이생 이전 전생의 삶에서 자,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헤어졌어. 혼자 독립적으로 살게 되지만 그 삶은 따뜻한 사랑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소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사한 전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현재 상공까지 비행을 하세요. 다 오시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 좋아요. 이제 현재 위치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자, 회사에서 발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회사에 발표하면? 지금 이제 잘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자, 미래에 잘하는 시점으로 가봅니다. 셋만의 미래로 가세요. 하나, 둘, 셋. 자,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자, 미래에 회사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미래에 내가 잘하고 있죠. 선생님은 많이 단련된 분이잖아요. 전생에서도 단련됐지. 태어난 이후에도 엄마 아빠로부터 또 단련됐지. 초3 때 그 선생님한테 또 단련됐지. 단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선생님?
자, 잘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눈을 뜨는 거죠. 자, 5시 5분 1초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에 생기가 들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머리가 아주 맑고 개운해집니다. 넷, 이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자, 눈 뜰 준비를 하세요. 다섯, 눈 떠줍니다. 자, 다시 눈 뜬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요. 회사 발표하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이 치료하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 해서 이제.